안녕하세요. 계량경제학 with R 민소원입니다. 이 강좌는 R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경제 현상과 관련된 계량적인 분석을 하는 기법을 다루게 됩니다. 이 R이라는 프로그램이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. 그것과 관련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기술하는 방법,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검정이나 추정을 하는 방법까지 이제 하나씩 배워가 보겠습니다. 오늘이 그 첫 시간인데요. R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R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. 그 첫 시간에서는 그 소프트웨어를 소개하는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엑셀이죠. 우리가 엑셀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, 이 엑셀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중에서 굉장히 강력하고 편리한 도구입니다. 이 엑셀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웬만한 데이터 분석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기능이 상당히 다양하고 강한데요. 우리가 배울 이 계량경제학은 주로 통계적 기법을 많이 다루거든요. 근데 이 엑셀 안에도 보면 통계적 기법을 다루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프를 그리고 데이터의 구조를 변경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고, 한편으로는 이 데이터라는 메뉴 안에 보면 데이터 분석이라는 기능이 있는데, 이 안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그 계량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통계적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엑셀은 이런 통계적 분석을 하는데 특화되어 있지 않고, 그리고 여기서 제공하는 기능들은 좀 제한적입니다. 그러니까 종류도 제한적이고 그 기능도 좀 단순하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이고 본격적인 의미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기에는 엑셀로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계량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통계 분석을 위해서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해서 특별히 개발된 좀 더 고차원적인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뭐 간단한 분석은 엑셀로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. 그러면 이 엑셀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통계 분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. 제가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통계 패키지의 홈페이지를 미리 좀 열어놨는데요. 전통적으로 아주 많이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프로그램이 이제 SPSS라는 겁니다. 이것을 지금은 이제 IBM이 소유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. SPSS라는 프로그램이 과거에는 통계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고, 그리고 역사가 오래된 만큼 뭐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SPSS는 뭐 엑셀 비슷하게 대부분 그 메뉴를 이용해서 클릭해가지고 웬만한 분석을 다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고요. 뭐 그렇다고 해서 그 기능이 초보적이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런 SPSS와 함께 또 과거부터 많이 사용되던 소프트웨어가 이제 SAS입니다. 흔히 SES라고 부르는데, 이 SES는 SPSS와 달리 코딩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짜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분석자가 원하는 다양한 분석을 할 수가 있고, 좀 더 이제 메뉴를 통해서 주어지지 않은 다양한 기능을 이제 개발을 해가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실제로 좀 더 전문적인 이제 학계에서는 SPSS보다 이 SES를 훨씬 이제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. 한편으로는 시계열 분석, 뭐 시간에 따라서 변화해가는 거시경제 지표 같은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또 eViews-라는 프로그램도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eViews-는 시계열 분석에 아주 특화되어 있고, 그와 관련된 기능을 여러 가지 제공을 해왔기 때문에 거시경제 하시는 분들은 이 eViews-를 또 많이 이제 활용을 했었어요.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공공 부문이든 민간 부문이든 이제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고, 이제 그러면서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이 또 이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. 이 패널 분석과 관련해서 또 많은 기능을 이제 제공하면서 비교적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, 인기를 끌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스타타입니다. 뭐 SPSS가 횡단면 분석에 많이 특화되어 있고, 그리고 그 eViews가 뭐 시계열 분석에 특화되어 있고, 스타타가 패널 분석에
기능이 강하다, 뭐 이런 지금 설명을 쭉 드리고 있는데, 뭐 그런 게 뭔지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. 이제 그런 내용들은 통계학이나 뭐 이런, 아니면 뭐 검색을 해봐도 쉽게 이제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, 어쨌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여러 가지 그 통계 패키지들이 다양한 이제 분석의 니즈에 맞게 특화돼서 계속 개발되고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는 거죠. 이 네 가지 소프트웨어가 흔히 이제 상업적인, 그러니까 돈을 받고 파는 통계 패키지 중에서 뭐 제 생각에는 가장 유명한 네 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그중에 이제 스타타가 비교적 최근에 발전하면서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뭐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. 이런 상업적인 프로그램들과 달리 한편으로는 이제 비상업적인 소프트웨어, 그러니까 돈을 받고 팔지 않고 그냥 그 오픈 소스로 완전히 개방하는 그런 통계 패키지들도 많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패키지들이 사실 더 많이 쓰이고 있어요.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 R이라는 겁니다. 이 R은 이 크랜이라는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이제 크랜이 The Comprehensive R Archive Network의 약자입니다. 그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상업적인 패키지다 보니까 홈페이지 자체가 앞에서 봤던 상업적인 그 패키지들에 비해서 좀 단순하죠.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램 자체도 생긴 모습이 아주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그 인터페이스도 좀 투박하고 한데, 어쨌든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, 단순히 무료일 뿐만이 아니라 이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기능이 상당히 강합니다. 그래서 그 베이스 프로그램도 이제 아주 효율적으로 돌아가고, 그리고 오픈 소스다 보니까 유저들이 그 이걸 사용하면서 자기들이 또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, 개발해서 또 이제 공공에게 무료로 또 제공하고 하는 그런 행위가 굉장히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어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R이라는 베이스 프로그램에 애드해서 쓸 수 있는, 이제 그걸 R에서는 패키지라고 부르는데, 패키지들을 개발하고 있고, 그렇게 개발된 패키지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고, 그것들 중에서 상당히 검증된, 그래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패키지들도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또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죠. 뭐 데이터 사이언스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는 이 오픈 소스들이 상당히 또 많은 인기를 이제 끌고 있고, 그 확장성 때문에 이제 기능도 굉장히 이제 강하게 발전하고 있죠. 또 R과 함께 많이 사용되는 게 이 파이썬입니다. 그러니까 R이나 파이썬은 아마 이 그 강좌를 보고 계신 분들은 이름은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. 이 파이썬 역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.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데이터 사이언스,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그 함수나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고, 그와 동시에 이제 유저가 개발자가 돼서 자기가 코딩하면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. 지금 최근에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R과 파이썬 둘 다 잘하면 더 좋겠고, 그리고 사실 이 외에도 수많은 이제 패키지들이 있는데, 뭔가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좌는 R에 대한 강좌인데요. R과 파이썬을 굳이 비교하자면 R은 데이터 분석, 그러니까 주로 통계의 베이스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, 코딩 기능, 그러니까 개발 환경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 뭐 소프트웨어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, 그것과 대비해서 이제 파이썬을 설명하자면 파이썬은 좀 더 융통성이 있는 개발 환경인데, 데이터 분석 기능도 상당히 강하다,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두 개의 패키지를 그렇게 뭐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운데, 아주 투박하게 이제 초보자인 사람들에게 둘을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. 근데 이 강좌는 이제 계량 경제를 다루는 강좌고, 그러다 보면 전통적인 통계 분석,
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뭐 몇 가지를 또 이 강좌에서 다루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R을 이제 선택해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R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무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 대표 홈페이지가 이 CRAN이라는 곳이거든요. 그래서 CRAN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 페이지로 올 수 있습니다. 여기 보면은 이제 R이라는 기본 그 베이스가 되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도 있고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이스에 얹어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추가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그런 온갖 패키지들이 또 여기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. 지금 왼쪽 메뉴에 보면. 그래서 이 패키지들을 뭐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뒤에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요.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먼저 말씀드리면, 먼저 우리가 R을 사용하려면 여기서 R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야죠. 근데 그 이제 운영 체제가, 자기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운영 체제가 뭐냐에 따라서 리눅스, 그다음에 이제 그 맥 OS 그리고 윈도우즈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. 저는 윈도우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것 가지고 이제 설명을 진행할게요. 거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프로그램은 요 베이스라는 겁니다. 여기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R 소프트웨어의 컨텐츠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. 이 베이스를 눌러보면 현재 나와 있는 버전이 4.2네요.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들어와서 요거 다운 받아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. 뭐 상업적인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쓰다 보면은 자동으로 이제 뭐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? 하고 이제 메뉴가 뜨기도 하는데, R은 그렇지 않습니다. 내가 지금 이제 4.2를 깔아서 쓰고 있으면 나중에 뭐 4.23이든 4.30이든 이렇게 나오면 다시 여기 들어와서 이제 설치를 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. 근데 그렇게 뭐 자주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없고요. 우리가 쓰는 기능들이 가장 코어에 해당하는 이제 통계적 분석 기법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현재 버전 안에도 대부분 다 구현이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베이스 프로그램을 이제 깔게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밑에 있는 Rtools라는 것도 쓸 일이 이제 뒤로 가면 많이 배우다 보면 있습니다. 원래 Rtools는 R 프로그램 자체나 아니면 R 패키지를 개발하기 위한 도구예요. 그러니까 개발 환경인데, 우리가 뭐 베이시안 통계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저 Rtools가 깔려 있어야 이제 돌아가는 뭐 그런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배우게 될 시점에는 이 Rtools도 이제 컴퓨터에 깔아놔야 되는 거죠. 그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깔고 나서 우리가 계속 이제 그 패키지를 추가하면서 이제 계량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. R 프로그램 안에는 이 패키지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방금 이 베이스에서 R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깐다고 얘기했는데, 저걸 설치하면 아주 기본적인 패키지들이 딸려서 설치가 됩니다. 그런 패키지가 있고요. 그리고 R 베이스를 설치를 해도 내 컴퓨터에 설치되지 않는 패키지들이 있어요. 그건 제가 따로 그런 패키지를 찾아서 이제 인스톨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사용자가 설치하는 패키지와 그냥 R을 깔면 따라오는 패키지, 그게 두 가지가 있다.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 패키지라는 것은 설치만 한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그 패키지를 설치를 해놓고 내가 그걸 사용하려면 그걸 이제 활성화 시켜야 돼요. 뭐 그걸 로딩한다고 얘기해도 좋고, 뭐가 됐든 깔려 있는 걸 사용 가능한 형태로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, 그때는 뭐 라이브러리 같은 이제 명령어를 이용해서 활성화합니다. 그거 하는 법도 뒤에서 배울 텐데, 아까 말씀드린 R을 깔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패키지들 중에서는 그런 활성화를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요. 한편으로는 이제 R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인스톨은 되지만 활성화는 돼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.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쓰려면 활성화 시켜야죠. 그래서 크게 보면
두 가지인데 좀 더 나누면 이제 이 패키지 크게 세 가지입니다. 하나는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활성화할 필요도 없는 것, 그러니까 바로 쓰면 되는 거. 두 번째는 자동으로 설치되지만 사용하려면 활성화해야 되는 거. 그 세 번째는 설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쓰려면 설치하고 활성화해야 되는 거.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. 그 세 번째 것도 한 번만 설치하면 뭐 그 뒤로는 이제 계속 사용할 수 있겠죠. R을 설치 파일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. 그거는 뭐 제 강좌에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고요. 말씀드린 요 위치에서 이제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실행하면 R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제 컴퓨터에는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. 이런 버튼이거든요. 이걸 누르면 이런 화면이 열립니다. 우리가 보통 이제 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비해서 좀 투박하죠. 이게 뭐 돈을 받고 파는 상업적인 소프트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기능 위주로 그렇게 진행돼서 그런 게 아닌가. 뭐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.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실행된 R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